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 잇따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오스틴 장관은 새로 취임한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다음 주 아시아 순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논의할 의제들 가운데 일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력해 군사적 대비태세 측면에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only natural that the Secretary and his Korean counterparts will also discuss, I think, the continued and growing threat posed by a range of North Korean actions, particularly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 just want to underscore here that I'm confident the Secretary will reiterate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our Korean and our Japanese allies and our unshakable commitment to working with our partners to counter this threat.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최근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 together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 and other partners around the world, are tracking very closely. We will also continue to take a number of steps to hold accountable these actions that we believe violate not jus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also pose a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경제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긴급한 국제 현안들도 방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 방문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밝혔습니다. Next week, Secretary Austin will travel to India, the Republic of Korea, and Indonesia for several important engagements to further bolster our strong relation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국방부는 특히 오스틴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제5차 미국-인도 외교국방 2+2 장관급 대화에 참석하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회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제1차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며 새로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미군 지휘관과 장병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서울에서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해 수십 년간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철회 발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결정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발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중대한 조치로 국제 군비 통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후퇴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핵무기 실험 등에 대한 러시아의 최근 발언에 무책임함을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프랑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 결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벌이는 한편 무책임한 핵 위협을 가해온 가운데 이뤄졌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일 웹사이트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6개 나라가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측 국방당국자들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참관한 데 대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며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미한 핵협의 그룹 NCG 한국 측 대표단의 ICBM 발사 참관 배경과 목적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구조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 대표단을 미국 내 전략시설에 초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인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약속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의 공동 억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를 비롯한 당국자들과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한 핵협의그룹 한국 측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반덴버그 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공동 참관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한밤중에 밝은 빛이 밝혀진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10월 내 3차 발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밤늦은 시각까지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달 19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유독 빛을 발산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일반 지도와 대조해 보면 이 지점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대가 자리한 곳입니다. 이틀 뒤인 21일엔 더 밝은 빛이 포착됐고 이어 가장 최근인 지난달 26일에도 옅은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나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1, 2차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3차 정찰 위성을 10월 안에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한밤중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빛이 관측돼 북한의 새 발사 준비 정황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이번에 빛이 포착된 지점은 북한이 1차 위성 발사를 감행했던 새 발사장이 아닌 기존 발사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기존 발사대 시설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발사대와 이동식 조립 건물, 피뢰침 등을 만들고 새 발사장으로 명명된 이곳에서 위성을 쐈습니다. 앞서 새 발사장에서는 지난 5월 1차 발사를 약 열흘 앞둔 시점부터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위성 지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도 명확하게 식별될 정도로 강도가 셌습니다. 또 2차 발사가 이뤄진 8월 24일을 전후한 시점에도 새 발사장에서는 밝은 빛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새 발사대가 아닌 기존 발사대에서 3차 발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켓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작업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밤에 작업을 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one reason to work at night is it's easier to conceal what you're doing. Then, as you say, if they're under some sort of deadline pressure, that might also, assuming they did work during the day because they weren't worried about concealment, then they might also work at night so that they can get more working hours.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밤에 포착된 빛을 발사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낮에 촬영된 위성사진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발사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ICC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2일 공개한 2023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요기 아디티아나트 총리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은둔 왕국의 극악무도한 독재자로 기독교를 잔인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주체 사상 아래 북한 당국이 기독교 탄압을 주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국가 수장이자 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 조직과 경쟁하는 기독교 등 모든 외국 사상을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 등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일 두 가족의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처참한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영화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 2차 제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수미테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도 크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압박을 계속해야 하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중국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제1북송 사업에 대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1일 페이스북과 X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도쿄 고등법원이 앞서 지방법원이 내린 2022년 1심 판결의 재심리를 명령하고 재판 관할권이 일본 재판소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에 거주 중인 약 93,340명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을 믿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했다면서 유엔 인권사무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실종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겪은 역경과 진실, 정의 모색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가와사키 에이코시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